치매란 무엇인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치매의 종류, 그리고 치매의 증상, 그리고 그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만일에 내가 치매가 걸렸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장 중요한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가 한 번 걸리면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가 영어로 그러니까 치매하고 알츠하이머하고 같이 쓰는 게 치매는 디멘시아. 영어로 치매는 디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뇌 기능, 뇌의 인지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걸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과 판단력이 이렇게 저하돼가지고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 상태나 그 질병을 치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는 진행됨에 따라서 뇌의 무게가 점점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뿐만 인지기능뿐만이 아니고 신체 운동 기능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거동이 힘들어지고 사망에 이른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사실 요거를 치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그래도 먼저 통계를 보면 65세 미국인 중에서 한 690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지금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65세 인구 중에서 약 11%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예를 다시 말하면은 10명 중에 1명꼴은 치매를 65세 이상은 치매를 앓고 있고 근데 참 제가 치매 환자의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이거는 좀 뜻밖인데 근데 이것이 과연 여자와 남자 유전인자의 차이인지 그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도 딱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아마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전화를 추측은 하는데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의 반 이상 3분의 2가 여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치매 환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한국과 미국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럴 때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미국 통계를 보면 한국과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고 특별히 한국이 그 치매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만성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며 당뇨병이며 고지혈증 환자가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검진을 받아가지고 내가 치매다 그래가지고 통계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손상돼가지고서는 이제 인지 능력부터 시작해서 사라지는 것들을 모든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신경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고 그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는 알츠하이머 치매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이제 뇌가 갑자기 산소가 공급해서 생기는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이제 기타 치매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특별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노인성 치매이고, 이제 우리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이 쌓여서 요 정도까지는 현재까지 리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쌓여가지고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일어나는 것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고, 혈관성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뇌졸중이 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서는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이 터져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기억력, 그러면은 이제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그러고, 나머지 치매는 이제 파킨슨이나 전두측 부역 치매, 루이치 치매. 그 전두측 부역 치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 브루스 윌리스인가? 그거 다이하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브루스 윌리스 맞죠? 그 사람이 60대 초반에 치매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금 세상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측 두역 치매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파킨슨 병으로는 지금 파킨슨에서 치매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데, Back to the Future 그 영화 주인공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게요? Back to the Future 마이클 제이 팍스. 마이클 제이 팍스가 예, 29살부터 파킨슨 걸려가지고서는 지금 고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파킨슨으로 인해가지고 치매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미국 그 배우들 2명. 이제 아까 이제 이거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하게 50%에서 60% 노인, 그러니까 신경 퇴행성 치매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초기 증상이 기억력 상실, 기억력 저하다. 혈관성, 이게 두 번째로 이제 흔한 게 20%에서 30% 치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데, 갑자기 뇌에서 혈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세포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치매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이제 수술해가지고서는 그 혈관 터진 거를 이제 막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한 치매 중에 하나고요. 기타 치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측 부역 치매나 파킨슨병, 루이치 치매 같은 것들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갑자기 제 주위에서 사실 우리가 올케가 작년에 갑자기 기억력이, 그러니까 완전히 숏텀 메모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서는 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그 자가면역 뇌염이라는 병에가 걸려서 갑자기 기억력이 완전히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나 걱정할 정도로 기억력이 상실했는데, 자가면역 면역이 지금 치료를 거의 다 돼가지고 했더니 기억력이 완전히 거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치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무척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혈관성 치매나 이런 기타 치매 이런 것들은 뭐 자가면역 뇌염으로 생긴 그런 치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건 퇴행성 치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리버스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도록이면 진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 중, 얘기를 했는데, 건망증은 기억력 저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방향 감각이 상실했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없어지거나, 그거는 다 정상인데, 이제 기억력만 못하는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조금 주기는 주죠. 짜증이 나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렇지만은, 이제, 이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금 생각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생각이 날 거야.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누가 조금 옆에서 힌트만 주면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거는 건망증이고 이거는 치매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거는 이 기억력 상실뿐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도 상실하고 이제 시공과 동서남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고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인격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는 것이 치매다. 치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데 어느 인지 기능이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따라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다른 병으로 인해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치매인지 아닌지 발견하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 기능에 정말 문제가 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흔히 보는 게 풋볼 선수들 맨날 던지고 넘어지고 풋볼 선수들, 권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치매는 아닌데 치매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왜냐면 항상 머리를 다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뇌 속에 뇌종양이 있다. 그럼 뇌종양이 이제 있으면은 그 종양이 우리 뇌를 이렇게 압박해가지고서는 이제 기억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이제 판단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염증이 아까 말했던 자가면역 뇌염까지 염증이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치매는 사실 이렇게 진단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 그래서 치매 의심 증상이 무엇인가? 기억력 상실은 건망증처럼 다 있기는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을 못한다거나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했는데 갑자기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빌 그런 거 항상 그거 내가 냈는데 갑자기 그걸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언어 사용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고서는 괴상한 단어가 막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거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고 성격의 변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괜히 짜증이 나고 그러면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 중에 하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매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던
치매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치매인지 확실히 그 얘기는 너무나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치매라는 나중에는 저희가 치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항상 이제 뭐 백화점이나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가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항상 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돼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세요. 엄마 말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색깔 구별이 안 된다거나 귀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엉뚱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이제 걱정되는 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무기력증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위축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록회 저부터 이제 상록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만일에 우리가 치매의 초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속도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진단. 그러면 치매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조기 진단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애뉴얼 체크업 가시면 의사들이 치매 검사하죠. 하세요? 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병원 가면은 애뉴얼 체크업 보면 의사들이 그거 주잖아요.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억나냐 이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던데 전혀 안 하는데 숫자가 무시하고 그거는 하는 의사가 안 해주면 꼭 해달라고 그러세요. 해달라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나 조기 그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거 한번 진단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아직은 안 받아봤는데 저도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저기 유튜브에서 글씨 이렇게 치매 검사하는 거 그거 해보면 잘 맞추는데 괜찮은가? 검사하는 거 나오잖아 왜? 어디서 해봤는데 유튜브.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애뉴얼 체크업이나 뭐 1년에 한 번을 가시든지 1년에 2번 가시든지 의사한테 가시면 의사 보고 만일에 안 해주 근데 어떤 의사들은 그걸 해주는데 어떤 의사들은 안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그러시고 어쩌면은 이제 본인은 몰라도 가족들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서는 그 검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약간 치매 의심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정밀 검사를 받자. 정밀 검사를 받으면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면은 근데 정밀 검사라는 게 우리가 골다공증 그 검사할 때 골밀도 검사랑 거의 비슷하게 이 치매에서의 정밀 검사는 내 나이 또래와 내 학력과 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검사를 하면서 비교 대상이 정상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다공증에서 골밀도 검사할 때 내가 뭐 -2다, -2.5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정상인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치매도 마찬가지로 그 치매가 안 걸린 정상인 사람, 내 나이 또래와 내 생활하는 습관이면 내 학력이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하고 뭐 MRI나 CT 촬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치매다 아니다 확실히 혈액 검사에서도 나와. 그렇대요.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FDA에서 혈액 검사를 그 어프로브를 할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그러던데 그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아직 팔로우업은 안 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기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치매 그 진단을 좀 해달라고 해주나요? 그러면 간단한 검사를 이제 해줘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야겠죠. 이게 치매가 의심이 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겠죠. 해주나요? 한 대까지 할 거 없어요. 우리 친구가 골프 치는데 티샷을 하는데 앞으로 쳐야 되는데 뒤로 그 치매지면은 앞으로 쳐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건 한 번 그랬다고. 왜냐면 저도 볼링 칠 때 어떻게 보면 실수해서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다른 거와 이렇게 홀리스틱 다른 거랑 해가지고 정말로 그게 그러면은 심각한 치매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의 케이스로 가지고 그 치매라고 판단하기는 그 실수도 있으니까. 아니 밥을 먹는데 자기 그릇은 밥을 먹지 않고 앞에 있는 친구 그거는 정말로 판단력의 이슈가 있는 거니까. 그건 진짜 치매야. 그리고 치매 환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조심해. 그거는 망설입니다. 같이 치매가 치매의 치료와 관리, 치매 약물 치료, 항상 약물 치료가 있고. 아니 치매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본인이 먹은 걸 잊어버리니까. 본인이 밥 먹은 걸 잊어버리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식욕 가는 대로 막 먹는데 어떤 데는 입에 넣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우영군이라고 이렇게 안 오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약물을 지금부터 이렇게 먹으면 계속 먹으시니까 우영군인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냥 먹어봐라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나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no comment. 제가 말 잘못 들어서 이상한 말 나올 것 같네. 그 영양제가 있는데 그걸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한국에서. 닥터 서방 영양제가 있어? 영양제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이제 그 영양제라는 게 이제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 생선 굉장히 고기는 안 먹어도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 많이 먹으면 오메가3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굳이 오메가3 그 피를 또 다시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 부대회장에서 우리 딸도 부대회장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 그거 허가도 안 나서 못 그러니까 그건 내 부대에서 허가 안 나서 못 그러니까 그거 나왔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 이제 두 개 약물 치료법이 있고 약물 치료하자는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는 이게 리버스 되는 게 아니고 이 치매의 속도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약물 치료고 비약물 치료는 이제 인지 재활 치료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 재활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치료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인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를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는 그거 수술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막으면 그 수술하면은 리버스가 돼요. 제가 아까 말 우리 올케처럼 자가면역 뇌염에 걸렸을 때 그것이 치료가 되면 기억력이 다 회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을 앓은 사람들은 치매가 오기가 쉽겠네. 뇌졸중 그게 가능 그거 말이 되기는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혈관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어느 세포가 좀 죽었다. 그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는데도 그러면 그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살아났으니까 건강한. 아니 살아는 났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조금 뇌 세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살아는 났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뇌졸중을 내가 앓은 지가 8년 됐거든.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한데 그거 이제 치매 그걸 먹어. 치매 약을 드세요. 약 아니고 뇌야. 아까 그 영양제. 그거 한국 가서 많이 한국에서 아니 진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 영양제를 진행해야 되니까. 콜린 에스트라이드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콜린 에스트라이드의 억제제를 해가지고 이제 신경 전달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그 분해를 억제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뇌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약물 중에 하나고 NMDA 수용제 처단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뇌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치매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는 그 세계적으로 승인된 것이 없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치매 환자들한테 그 항우울증약이나 정신성 약물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을 이제 그 대처하는 거지 그 치료제는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하고 이제 비약물,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아닌 이제 우리가 재활치료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이거면은 뇌 기능이 약화되는 거를 나빠지는 거를 되도록이면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비약물 치료다. 그래서 이제 인지훈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한국을 갔더니 맨날 컴퓨터 게임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와 이거 그 뇌 기능을 하다가 이거 혹시 죽을까봐 걱정된다고 컴퓨터 게임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로는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퍼즐을 한다거나 뭐 언어 퍼즐이나 아니면 그냥 퍼즐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퍼즐 이제 이 퍼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거나 독서나 글쓰기 이렇게 해서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운동을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이제 탁구도 치시고 이제 금요일날 보면은 라인 댄스인데 저는 줌바는 조금 그렇고 라인 댄스를 굉장히 제가 이제 요새 제가 라인 댄스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라인 댄스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혈액 순환이 빨리 돼가지고 뇌에도 계속해서 이제 혈액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라인 댄스를 하면은 스텝을 외워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를 계속 자극하는 거야. 이걸 외워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두 언니들 라인 댄스 할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자꾸 이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스텝을 계속 외워야 되는 게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영양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식단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 몸 뭐 그게 아니고 뇌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 중요하고 그 사회적인 교류.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제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 집에만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되는데 고립하지 말고 이렇게 상록회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치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할 때 회장님 제가 지금 상록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하기에는 이 상록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참여하시고 그리고 뭐 키보드도 배우시고 저 요새 그래서 이 뇌기능을 활발하게 한다고 제가 요새 디지털 색스폰도 하거든요. 디지털 그걸 하는 이유가 정말로 새로운 거를 배우면은 이 뇌기능을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연세만 집사님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너무나 부엌에만 계시지 마시고 너무 부엌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양이 이제 상록회를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뇌기능도 계속해서 이제 자꾸 자극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면서 그러시면은 정말로 굉장히 상록회에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베스트 베네핏 우리가 가장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한자 연습을 하면은 내 혈관의 그 피흐름을 정지시킬 수가 있나요?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 혈관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면이 이거는 한자 연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뇌를 자극해서 굉장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그게 혈류 공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뇌를 자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혈류 공급에 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뇌 건강 이제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무엇인가? 오메가3 좋은 거는 다 알고는 있고,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이제 염증 발현을 줄인다. 근데 예를 들어 모든 이제 연어나 고등어나 씨앗들 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소에 생선에 씨앗 뭐 이런 거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많이 드셔. 근데 굳이 치매를 예방하느라고 오메가3 캡슐을 또 먹을 필요가 있는가? 뭐 굳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뭐 드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판단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데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분에 뭐 불안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으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되고 이게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뇌세포를 이거는 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약물들, 그 영양소들, 그 예를 들어 바이타민 C. 아이 조용. 바이타민 C 예를 들어가지고 오렌지나 딸기나 브로콜리나 이제 바이타민 E, 이제 아몬드나 해바라기 C, 이제 베리우유나 녹차 같은 것들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뇌 기능을 저하를 막는다. 그렇다고 B군 인지 기능을 바이타민 B 우리 영양 멀티비타민 뭐 이제 저부터도 멀티비타민을 하나씩은 기본으로 먹으니까 멀티비타민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바이타민 B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이제 멀티비타민을 찾으시면 되고 뭐 바이타민 D나 폴리페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는 뭐 베리류들 베리 뭐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뭐 블루베리 그런 것들이 몸에가 좋다. 뭐 이거는 뭐 노브레이너. 근데 이걸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그러니까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팍 퍼지는 게 아니라 상록회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치매에 알츠하이머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는데 이 혈관성 치매가 이렇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이게 뇌졸중이고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치매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계단을 없애는 거. 어떻게 사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한다고 집을 샀거든요. 집을 이제 레이저월 때 샀는데 이 집이 다 이제 저는 이제 계단이 너무 싫어가지고 원플로어 집을 샀는데 한 군데가 이렇게 한 3인치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갔다가 우리 남편이 2번을 거기서 풀리게 된 거예요. 그 3인치 그 한 군데에서 네, 헛발을 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아직 이사를 집만 사고 이사는 안 했는데 그거 그냥 레이즈한다고 올린다고 플로어. 왜냐면은 요만큼인데 계속해서 다 원플로어였는데 한 군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프리페, 그러니까 프리인치 이렇게 좀 딱 내려가니까 칩 해가지고 보다가 그냥 플립을 2번을 하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올리는데 하여간에 안전한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스텝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뭐 가족 지지나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순환 아까 장관님 말씀 그러니까 이걸 혈액순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항상 보면은 장관님 뭐 탁구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 좋으신 거예요. 그 탁구 열심히 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타민 C나 바이타민 E 들어있는 그런 거를 드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수면 규칙적인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들면은 잠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래도 7시간은 자자.
잠을 충분히 자야지. 잠을 우선 뇌도 조금 이제 뇌 건강에도 좋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도 판단력도 생기고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느려도 그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자. 경과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치매가 거꾸로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강권은 나빠지는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강권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나빠지는 거를 되도록이면 줄인다. 그것이 목표이고, 그러니까 치매 관리할 때 주의사항은 치매의 정확한 기전도 모르고 아직 치매 치료할 수 있는 약물도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 기능을,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놀이나 독서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뇌를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거, 오메가3나 바이타민 E를 드시는 거니까. 그리고 흡연이나 알코올은 뇌 기능을 저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까 어떻게 7시간을 자느냐 그러셨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금방 더 나빠질 수 있다. 사실 치매 예방법은 치매 관리법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생활 습관에서 술, 담배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뇌 활동을 두뇌를 이렇게 자극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색소폰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인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건강검진을 맨날 받으셔서 조기 진단을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치료가 안 되니까 얼마나 빨리 진단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 마지막 시간 제가 딱 맞췄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치매 이 특강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딱 그런 게 이 헬드 조선 이제 한국 신문에서 난 기사예요. 제가 그걸 했는데 이 여기서 나온 게 80대에도 또렷한 뇌건강 치매 5년 늦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 신문에서. 근데 그게 미국 러시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거다. 근데 평균 연령 80세에 치매가 없는 노인 1900명을 8년간 쭉 검사한 거다라고 나왔는데 연구 기간 동안 551명이 알츠하이머에 걸렸고 이제 몇 명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받았는데 평생 학습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초기 뇌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더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또 변호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제가 20대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 특정 기간에 학위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치매가 걸리고 안 걸리고 평생 동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70세, 80대 지금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20대, 30대 열심히 가서 노벨상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걸 안 쓰면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 리서치 팀에서 나온 거가 특정 기간에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꾸만 그러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간 동안 공부를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공부하는 것,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고 만데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서 보면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고서 하면은 그 속도를 무척이나 늦출 수 있다. 이것이 이 러시대 메디컬 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겠지요? 네. 하나한테 열심히 나오고